안녕하세요. 팀폴트레치의 사진가 김재호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시그마 FP-L의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미뤄왔던 시그마 FP 관련 컨텐츠를 1년 사용기와 개인적 노하우를 주제로 이미 녹화까지 마친 상태였는데요. 그 사이 FP의 새로운 모델이 출시된 관계로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그마에서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는 상급기의 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제안하는 바디입니다.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FP와의 교집합이 존재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큰 만큼 원래 제가 준비했던 FP 1년 사용기의 내용을 덧붙여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간단한 박스 구성과 개략적인 기기 소개를 위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내 제품 판매 시기는 대략 4월 중순경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저도 조금 더 이 카메라를 연구해서 비슷한 시기에 풀 리뷰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시그마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FP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시그마에서 2019년 발매한 새로운 개념의 카메라로 뺄 수 있는 것은 다 뺀 미니멀 디자인을 추구하며 초경량의 풀프레임 바디를 만든 뒤 사용 방향에 따라서 파츠를 더해가며 기능을 확장해가는 개념으로 만든 카메라입니다. 2020년 레드닷 어워즈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디자인적으로도 뛰어난 FP는 무엇보다도 현존하는 가장 가벼운 풀프레임 바디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도 가장 가벼운 풀프레임 바디입니다. 출시가 꽤나 지난 지금도 FP 매니아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주로 스냅 사진과 시네마 DNG 혹은 프로레스 로우 등을 이용한 영상미 중심의 비디오 창작물 등이 돋보이는 카메라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새로 나온 FP-L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제품 테스트를 위해서 이미 박스를 개봉한 관계로 언박싱이라기보다는 박스 내용물 구성 소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스 크기와 재질은 이전 FP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먼저 액세서리 박스에는 FP와 같은 제품으로 보이는 스트랩, 그리고 특유의 스트랩 홀더 한 쌍, 배터리, 그리고 하슈 유닛인 HU11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워낙 좋은 마감으로 만들어지고 별다른 개선이 필요 없었던 요소들이라 전작과 같은 구성을 유지한 듯 싶습니다. 가운데에는 원래 각종 보증서가 들어가 있는 박스가 있는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샘플 제품이라 내용물이 비어있네요. 다음으로 제품의 본체가 담긴 박스가 전작과 같은 형태로 패키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본 새로이 추가된 EVF 제품 박스가 있는데요. 박스 안에 전용 파우치가 들어있고 그 안에 EVF 본체와 기본 아이컵, 그리고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교체할 수 있는 와이드 아이컵이 존재합니다. EVF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은 이전의 FP와 같기 때문에 별도의 소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FP-L에서 L은 리버럴의 머리글자라고 합니다. 초고화소를 통해 확장되는 촬영의 자유도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 6100만 화소에 달하는 초고화소가 근본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FP와는 또 다른 방향의 촬영을 제한하는 것이죠. 예상해보자면 풍경 사진을 주로 촬영하는 취미 사진가분들과 대형 인화를 통해 전시를 진행하는 작가분들이 꽤 주목할 만한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눈에 띄는 점은 컨트라스트 AF와 위상차 AF가 더해진 하이브리드 포커스 시스템을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로우 패스 필터가 채택되었습니다. 분명 샤프니스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모아레 패턴에 대한 저항력이 올라가고 각종 색간섭 현상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죠. 시그마 측에서는 센서 자체가 워낙 고해상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로우 패스 필터가 가지는 샤프니스의 단점이 화소수로 커버될 것을 염두에 두고 기획했다고 합니다. 의류 촬영 등 모아레 패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에겐 희소식이겠네요. 전체적으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향상시켰습니다. 마치 핸드폰 카메라처럼 액정을 두 손가락으로 집음으로써 디지털 줌인, 줌아웃이 가능하다던가, 커스텀 세팅을 QR코드를 통해 공유하고
타인의 세팅을 불러오는 등 신기한 기능이 더해졌습니다. 시그마 FP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컬러 모드를 많이들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신규 컬러 모드 2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감성적인 스냅슈팅을 위주로 하는 분들이라면 관심 있어야 할 만한 부분입니다. 전작의 디자인 컨셉과 빌드 퀄리티가 워낙 뛰어났고 그리고 동일선상의 같은 시리즈의 기기인 터라 기기의 외관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디오 커버가 쉽게 열리던 전작의 단점을 조금 더 보강한 점 정도의 변화만 있겠습니다. 루머 단계에서부터 주목받았던 탈착식 EVF를 빼놓을 수 없겠죠. 틸트가 가능한 EVF는 0.5인치 368만 화소의 고위도 액정으로 구성되어 굉장히 뛰어난 시인성과 유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FP를 워낙 오래 사용한 터라 저는 개인적으로 적응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초고화소 35mm 카메라를 캐논 5DSR 이후로 오랜만에 핸들링하다 보니 흔들림에 대한 어떤 감을 잡는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카메라의 화소수가 증가하면 흔들림에 대한 저항이 더 약해지는데요. 현재는 렌즈의 초점거리 곱하기 3분의 1초를 기준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과적인 사용 방법을 고려해보고자 합니다. 화질에 대한 인상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주 폭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와 초고화소 바디임에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뛰어난 고감도 노이즈 컨트롤을 보여줍니다. 다만 로우 패스 필터의 존재를 조금은 느낄 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원본의 샤프니스가 조금 소프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후반 작업에서 샤프니스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업해줘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초고화소는 감동이었습니다. 장축이 9000 픽셀에 넘어가는 파일을 보고 있노라면 크다 못해 광대한 느낌이었습니다. 포토샵에서 100%로 보며 화면을 옆으로 밀고 있으면 끝이 없는 느낌이랄까요? 꼭 중대형 프린트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사명감이 생기는 사이즈였습니다. FP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저입니다만 AF가 약점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포커스 시스템이 채택된 근본 제품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분명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꽤나 빠릿빠릿합니다. EVF는 기대보다도 더 만족하는 중입니다. 저는 시그마에서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여러 가지 촬영 스타일을 고려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필이면 초고화소 바디에 EVF를 왜 같이 출시했을까? 저는 초고화소 그리고 촬영 자세의 연관성을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뷰파인더를 바라보기 위해선 상체, 특히나 겨드랑이를 몸에 붙이는 정석적인 파지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눈썹 부분과 뷰파인더가 달라붙으면서 흔들림을 더욱 예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안정적인 자세를 더욱 갖추기 쉬워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오늘 프리뷰는 일단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저도 조금 더 써보고 테스트해보고 연구해본 뒤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작가로서 개인적인 사용 가이드까지 제공하는 본편 리뷰를 제품 출시 즈음에 맞춰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